최근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우리 지역 가계부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그 규모가 39조 5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조수영 과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가계부채 현황을 검토하게 된 배경 어떻게 되나요? 먼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된 대로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의 가계 신용 규모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 규모가 2016년 이제 3, 4분기만 현재 1295.8조 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1300조 원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발표됐던 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네, 특히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전국적으로 12.9조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9.1조 원으로 좀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8월 25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후속 조치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가계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또한 이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2016년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39.5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9월 중에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증가 규모가 작년 동기 1조 한 8천억 원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제 유난히 적고 올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작년 3월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 취급 기간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이제 조금 덜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꾸준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제 을 중심으로 그 4에서 6등급, 그러니까 이제 중신용 등급 차주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상환 가능성을 좀 이렇게 낮추고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 현황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제 이번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가계부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지난번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에서 위험 가구와 위험 부채 수준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이제 현황을 먼저 이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가 1,206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인 1,736만 원에 69.5%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가구당 가계부채는 4,452만 원으로 전국 평균 6,427만 원에 69.3%. 그러니까 1인당 그리고 가구당 가계부채가 전국의 약 70%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이제 권역별로 비교를 했을 때 전국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시별로 봤을 때도 광주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도 단위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전남 지역이 강원도에 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은데 반면 이제 좀 증가율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39.9%로 전국 평균인 33.6%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는 이제 30대에서 50대의 가계부채 차주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성별로는 이제 남성이 6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여성의 비중이 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황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가계부채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0년 이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절대적인 수준을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매매 가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2.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만기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이제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많이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 빌리는 차주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기를 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이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목표 비중이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의 목표 비중이 45%인데 분할 상환 비중이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73.3%로 맞춰야 되는 비중을 상당히 좀 이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가계대출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2016년 9월 말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이 21.2조 원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상환 안정자금 위주로 이제 대출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중신용자, 저신용자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데 이제 좀 기인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대출의 경우는 그 중신용자 그리고 저신용자가 다 모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차주 수의 기준으로 봐도 중신용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은행하고 이제 저축은행의 이제 신용대출이 신용 분포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각종 대책들이 실행이 되면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고신용 위주의 차주를 좀 이제 많이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저축은행이나 다른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중신용 차주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아무래도 은행권 대출이 좀 이제 쉽지 않았던 중신용이나 저신용 차주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중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일정 수준의 연체율이 초과될 경우에 저축은행 같은 기관에서도 이제 보증보험사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이제 보증보험사 자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 승인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네. 소득 수준이 하위 이제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년 1, 4분기 말에 10.4%였는데 올해 3, 4분기 말에는 11.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는 증가율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좀 낮아서 앞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 가계부채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의 자료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예, 그 안정 요소와 이제 위험 요소가 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안정 요소를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광주 전남 지역은 7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이제 98.4%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광역권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이제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도 2.6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2.1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총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1.4%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인 26.5%를 이제 상회하고 있고 다른 광역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체율도 좀 낮고 이자 부담액도 낮은 편인데요. 예금은행 연체율 같은 경우도 0.24%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1.11%로 이 수준은 전국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그리고 가구당 이자 부담액도 각각 1인당 이자 부담액이 연 43만 원, 가구당 이자 부담액은 연 158.6만 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안정 요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소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비은행 기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8,800억 원 정도였던 수준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조 3천억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예금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던 2016년 5월 이후에 증가세가 더욱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이제 중신용자 그리고 저신용자 중에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네. 다중채무자라 하면 이제 한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받은 이제 층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중이 중신용자, 저신용자 모두 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두 개 기관이 아닌 세 개 기관 이상의 중저신용 다중채무자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 두 개 기관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중보다도 이제 세 개 기관 이상, 그러니까 즉 다중채무가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평균 증가율은 1.1%로 타 과목보다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6년 5월 이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그 시기 이후의 증가폭은 다른 광역권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인당 광주 전남 지역은 1인당 그리고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가 타 지역 대비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각도로 이제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건전성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이 뭐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건전성이 이제 높다는 파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당장 이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입돌 대출이나 햇살론, 보금자 이론 같은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은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가계의 소득 수준이 이제 증가돼서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제고시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곧 이제 지역 내에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광주시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좀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 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이제 중금리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이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금리 가계신용대출 자체는 금융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 상품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시사점까지 모두 같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조수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